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사건은 공다솜 기자가 준비해봤는데요. 공 기자, 어떤 사건이죠? 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청소년 그루밍입니다. 일단 이번 사건의 세 가지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BJ가 초등생을 온라인 그루밍, 마지막으로 미비한 예방 대책인데요. 네, 일단 먼저 첫 번째 포인트, 공다솜 기자 인터넷 공 기자가 이 경찰 기자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소개부터 드렸고요. 자, 인터넷 방송 BJ가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을 유인해서 몹쓸 짓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일명 BJ라고 하고 요즘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한 BJ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서울의 한 모텔로 유인을 해가지고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성폭력 혐의를 받는 한 BJ를 입건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도성 기자는 또 법조 기자고요. 예. 네. 자, 혹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 기자 뭐 추가로 좀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성범죄 관련이기 때문에 취재를 하는데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찰 측에서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했는지 또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만약에 보도가 되고 취재를 하고 보도가 된다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나 또 보복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도 있고 이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 공다솜 기자 취재 내용에 따르면 곧 입건되는 건 맞지만 아직 수사 단계라고는 정확히 이렇게 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건데, 자,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으로만 봤을 때 분명한 점, 백 변호사님, 그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노출됐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의 성범죄가 있었는지는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게 다 밝혀졌다면 이미 영장 같은 걸 뭐 신청을 하고 청구를 했겠죠. 그랬겠죠. 근데 일단 확인된 사실로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미성년자가 그러니까 BJ의 방송을 즐겨보고 근데 BJ가 만남을 메신저를 통해서 제안을 해서 관악구에 있는 모텔에서 만났다. 이것만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성범죄가 있었는지 저희가 지금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예. 일단 이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아하. 만약에 합의하에 추행이 있었거나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일단 그 자체만으로 성범죄가 됩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 두 번째 포인트, 앞서 공 기자가 지적했던 것, 온라인 그루밍. 이게 어떤 범죄인지 본격적으로 또 좀 얘기를 해보죠. 신종 범죄이기도 한 이 온라인 그루밍. 그루밍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뭐 털을 이렇게 쓸어주는 뭐 이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뭐 이런 많이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 관련 사건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자, 이게 먼저 어떤 범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BJ하고 지금 이제 그 미성년자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BJ 입장에서는 미성년자가 어떤 채팅을 할 때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해. 그래 부모님은 네 마음을 이해 못하지만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어. 나는 너를 정말로 믿고 있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아까 말씀 정확히 주셨는데 어떤 길들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더 깊게 가고 그 깊게 가면 그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의 정말 둘도 없는 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그루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통 뭐 사이비 종교 뭐 이런 사람들이 여성 신도들을 한테 몹쓸 짓을 할 때도 뭐 이런 그루밍 딱 비슷한 약간 방식인 것 같은 생각인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범죄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 인터넷 환경에 많이 좀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이 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그루밍은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인터넷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꼬임에 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뭐가 따라붙냐면
나는 합의하에 한 건데 가해자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합의는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합의냐 합의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그루밍이냐 아니면 합의냐가 다 갈라지게 될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여성가족부의 조사를 좀 보니까 저도 좀 굉장히 놀랐는데요. 중고등학생 한 6,423명을 조사를 해서 혹시 성적 유인이나 성에 관한 대화, 신체, 사진 전송 같은 걸 강요받은 적이 있느냐? 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11.1%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 만남까지 갖게 되는 경우가 2.7%였고요. 그리고 만나고 피해를 당하고도 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피해자 중에 58%, 절반이 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당한 사건에 대해 수치심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꺼리고, 그리고 분명히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알렸다가 오히려 내가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암수범죄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범죄인데 본인 스스로 알리기를 꺼려서 노출되지 않는 범죄까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11.1%나 됐군요. 저도 솔직히 이 통계를 지금 처음 봤는데. 자, 공 기자,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 더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것도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피해가 또 늘고 있기까지도 합니다. 일단 등교를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기 때문에 이런 SNS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탓이 일단 가장 커 보이고요. 또 이런 그루밍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취약한 점을 굉장히 잘 공략을 한다고 해요. 본인들이 일단 명문대 학생 신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진로 상담을 해주겠다. 공부에 대한 좀 상담을 나에게 받아봐라 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기도 하고 또 사춘기 시절 아이들의 외로움이나 정서적 상담, 뭐 교우관계 같은 거를 나에게 털어놔라 라고 하면서 친밀감을 일단 높인 다음에 그 이후로 아이들에게 신체의 뭐 일부를 촬영해서 전송을 하도록 하든지 이런 식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공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 가질 못하니까 어떤 진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그런 데서 이렇게 접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 기자 굉장히 지능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런 범죄가. 네, 한 온라인 게임 방송에서 최근에 한 미성년자가 1억 3천만 원 가량 결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개인 방송 앱을 통해서 한 거였는데요. 이 해당 앱에서 방송 진행자가 미성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런 BJ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앱 사용자들에게 이런 신체 사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수사가 이뤄지고 지금 재판까지 넘겨진 다양한 사건들과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다음에 범죄 행위에 대해 해당 수사나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그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미비한 예방 대책인데요. 사실 올 한 해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거 다들 아시겠지만 N번방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온라인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N번방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성착취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인터넷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도 구멍이 너무 많은 영역인 것이고 보통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범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넷 안에서는 정말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요. 뭐 우리가 방심위에서 아무리 잘 확인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인터넷 영역을 확인할 수도 없는 영역이고 사실 2020년에 이제 그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 거 보면 그루밍 처벌법이라고 단행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거의 뭐 한 98%의 찬성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법령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인숙 의원께서 1호 법안으로 그루밍 처벌법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직 입법화 안 되어 있고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2003년 영국에서는 이 그루밍 처벌법을 만들었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처벌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루밍 처벌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리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법이 현실을 너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하잖아요. 근데 시대는 계속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면 이 법이 확인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생기는데
그걸 제일 먼저 따라가 줘야 되는 게 바로 국회입니다. 아, 근데 이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법안도 계류 중이고 아하. 그러니까 기존 법 가지고 어거지로 해석해서 처벌하다 보면 그렇죠. 처벌이 또 안 돼요. 이제 법령 해석을 그냥 확장할 수도 없으니까 국회에서 정말 시기에 따라서 법이 따라가 줄 수 있도록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걸 좀 국회의원들에게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좀 정치권이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두 번째